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62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의 본질은 됐어요? 비유의 본질은 여기서 이제 say Lakoff and Jason이라는 것을 삽입절이라고 해서 요놈 애들이 말하기를 이런 느낌이잖아. 레이커프랑 존슨이 말하기를 메타포의 본질은 입니다. 뭐입니까? understand,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를 어떤 관점에서 다른 거의 관점에서 한 가지의 종류를 이해하는 거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종류를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거란 얘기죠. 도날드 요 사람은 이거 오형식입니다. 부릅니다. 이러한 seeing as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거랑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형식이 어떻게 오형식이냐면 this까지가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네. 이 사람은 이것이 이제 비유겠죠. 비유라는 것을 seeing as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는 것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첫 번째 동사는 call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 방식에서. 방식이 명사. 어떤 방식이냐면 몇몇의 비유가 뭔가 이제 generative metaphor, 일반적인 비유인데 그의 어떤 용어에서는 일반적인 비유라는 몇몇의 비유가 본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에서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어디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혁신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비유가 문제랑 문제풀이와 혁신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방식에서 주의를 끈다는 얘기죠. 그는 주어 묘사했습니다. 그죠? 한 프로덕트, 그죠? 엔지니어들이, 그죠? 퍼즐링 오브는 고민하다거든요. 뭘 고민하는? 새로운 페인트 브러쉬를, 새로운 붓을 고민하는 일련의 그룹의 프로덕트 엔지니어들을 묘사했습니다. 뭘로? 이 신테틱, 인공의 어떤 브리스트라는 게 뒤에 나왔죠? 인공의 뭐라고 나왔죠? 인공 강모. 인조적인 강모로, 그죠? 페인트 브러쉬를 고민하는 일련의 그룹을 묘사했습니다. 인공적인 강모는 뭐가 아니었습니까?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끈적끈적이는 것은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그것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진 어떻게 이것이 페인트를 나타내는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진 하나의 용어였다. 글로피가.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은 뭐 하려고 시도했습니까?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브러쉬, 그 새로운 어떤 붓의 퍼포먼스가 오형식이죠. 비교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뭐랑 비교하는 거죠? 일반적인 강모랑.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인조적인 강모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붓이랑 비교하는 뭔가 전략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그 해결책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뭐 했을 때? 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반영했을 때 네가 알다시피 강모는 펌프의 종류다라는 강모를 뭐에 비유한 거죠? 펌프에 비유했다라는 거를 반영했을 때 돌파구가 나왔다는 얘기지. 봄으로써 뭘 보는 거야? 강모를 펌프로서 봄으로써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옮겼습니다. 그죠? 브리스톨부터의 관심을 옮겼습니다. 그들 스스로 from 여기로부터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채널로 옮겼습니다. 그죠? 모와 모상에 있는 강모들 사이에 있는 관으로 그들의 관심을 옮겼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펌프라는 뭘 사용한 이후에 펌프라는 비유를 사용한 이후에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강모 그 자체에서 채널로 관심을 옮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페인트 브러쉬, 펌프로서의 페인트 브러쉬의 메타포는 생산적이었습니다. 그 감각에서. 어떤 감각이냐면 이것이 문제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이끄는 방법에서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제너레이티브 일반적이었다, 관대하다, 약간 좀 의미를 좀 의역하면 혁신적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프레이밍은 그죠? 만들어냈습니다. 새롭고 성공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뭘 이용함으로써 그렇지 비유를 이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잘 했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5번이죠. 중요성 뭐 하는 거에?
아니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 5번 아니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4번 효과, 그죠? 비유의 효과, 뭐 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해결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비유의 효율성.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니까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좀 더우니까 잠시만요. 온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recomplexity a simplifier riv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죠? 볼까? 자, 복구하는 것은 강을 복구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을 복구하는 것은 뭔가 하나의 종을 몇 가지 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을 복구하는 것은 자, 이게 뭐든지 간에 콜롬비아 리버의 분지에서의 셀몬이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세계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종들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삽입절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을 복구한다라는 것은 동사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drawing. 이끌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끌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혹은 뭐 그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로부터 많은 분야의 전문가 끌어내다가 맞는 거네. 끌어내다. 뭐 드로우가 끌어내다, 뭐 그리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끌어내다가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의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으로부터 끌어내는 걸 요구합니다. From A to B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학과, 생물학과, 생태학과, 지리학까지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복구한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을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강의 복구는 단지 고장난 스트림을 고치는 것 이상입니다. 라는 거는 강을 복구한다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이다. 이것은 또한 뭘 포함하고 있냐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냐면 연결시키는 그 강과 유기체인데 그 강에 rely on, 의존하고 있는 유기체와 강을 연결시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지. 강을 복구시킨다는 건 강만 깨끗하게 만들면 안 돼. 거기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까지도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야. 자, 이 경우에서 멸종의 위기에 처한 연어 같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움직일 때 뭘 통해서 복잡한 삶의 주기를 통해서 그들이 움직일 때 여기에서는 멸종의 위기에 처한 연어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지 알겠죠? 지금 계속 요약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강을 복구한다는 얘기는 강의 수질만 올린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강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유기체들까지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야 지금. 자, 그래가지고 강은 혼자만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여러 전문성의 영역이 다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분야에서의 사람들이 언급할 때 뭘 언급하죠? 일을. 어떤 일이냐면 복구라는 거에 대한 일을 언급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캐스팅, 던집니다. 넓은 그물을 던집니다. 좁은 그물이 아니고 넓은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명의 전문가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넓게 던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리버사이드랑 스트림사이드 해비텟, 뭐 강 옆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시냇가 해비텟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습지랑 숲이랑 그리고 하구 같은 것들이죠. 어떤 하구냐면 셀몬이 통과하는 다른 시간대 그들의 삶에서 그죠? 뿐만 아니라 스트림 모폴로지라는 것은 어떤 그 형태란 뜻인데 뭐 강의 형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강변이든지 스트림이든지 전체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돌에 락의 어떤 배열도 있고 부스러기인데 어떤 부스러기냐면 강이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뭔가 부스러기들 특별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므로 복구라는 것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죠? 강 그 자체의 지리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와 함께? 흐름과 함께, 물의 흐름과 함께. 즉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냐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복구되는 것에 가장 많이 필요로 되어 있는 어떤 element, 요소인 물의 흐름과 함께 지리학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지리학이 가장 복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다라는 동격의 콜론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강이라는 것을 복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복잡한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한 명의 복구하는 사람이 말하기에 그들의 일은 복구하는 사람의 일은 뭐 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강을 복잡하게 다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다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은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5번. 전체적인 강을 되돌리는 거. 그죠? 뭘 사용하면서? 전문성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복잡성을 나타내는 거죠. 복잡성을 사용함으로써 강을 다시 되돌리는 거. 정답이 5번이 제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성이니까 우리가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 되게 기네요. 하이라이팅부터가 첫 문장이네. 논리적인 모순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믿음직한 증거의 부족은 심지어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어떤 증거냐면 그들의 주장과 반대라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음직하지 못한 증거 그리고 논리적인 모순을 강조하는 것은 뭐처럼 보입니까?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네가 진행하지 못할 때 뭐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 나온다? 1번은 명사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change가 아니고 동명사인 changing 나온 거 맞는 것 같고 또 능동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뭐 당연히 1번은 맞는 것 같죠. 전치사 명사구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것이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의 능동형 changing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죠? 네가 그러나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 네가 shouldn't try 시도하지 말아야만 할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가 정말 하지 말아야만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지하거나 바보로서 accuse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지 않는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무지한 거랑 stupid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 고소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얘기지. 아무리 해괴망측한 발언을 해도 고소까지는 하지 마 이런 느낌이고 자 이번에는 우리 많이 했죠?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바로 배웠다. however 다음에 이거 그냥 그러나라고 보는 순간 뭐라 했어? 나는 능지가 개 초딩 그죠?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자 however 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however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랑 이형식 동사 혹은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 however는 내가 양보로 해석한다 그랬죠? 양보라는 거는 자동차 양보가 아니고 비록 뭐뭐한다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게 양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자 시험 문제에서 형용사를 쓸까요? 부사요를 쓸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는 되게 쉽다 그랬죠? 만약에 뒤에 동사가 이형식 동사라면 형용사가 바로 나와야겠잖아. 보어 이 형용사가. 이 이형식 동사냐면 형용사가 되겠고 이형식이 아닌 동사라면 부사가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어. 이 형용사나 부사가 이형식일 경우에는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형용사라 그랬고 부사일 경우에는 그냥 동사를 꾸며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however 그죠? kind she is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녀가 친절할지라도인데 이 kind가 맞는 이유는 is가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호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뺀다 그랬지.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못 나오니까 kind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however가 나왔는데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고 tempting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고 뒤에 that이 주어고 동사가 might be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형식 동사. 그러면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고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혹적일지라도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막 뒤에 고소하고 뭐 이런 거 앞에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고 싶은 것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however 나올 수 있으니까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즉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 다음에 3번부터 볼게요. 그 찬스가 무엇인지 경우가 무엇인지 that은 찬스를 꾸며주는 거죠.
음모가 음모가 비밀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봐라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뭐로써 비밀로라는 거지. 봐봐. 여기서 말해보는 거 이거지. 3번은. 예를 들어서 I keep 그죠? it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conspiracy를 하자. 그죠? A secret. 이런 문장인데 일단 이거 오형식이죠? 나는 유지했다. 뭐가 되도록 그 음모가 비밀이 되도록 유지했다라는 비밀이라고 혹은 비밀이 되도록이라는 목적격 보호였는데 이 오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는 순간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수동태죠. conspiracy는 그죠? 모수는 동사가 BPP니까 is kept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secret이 나오겠지. 모수는 유지된다 비밀이라고 라는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is kept가 오형식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뭐라고 목적 보호처럼 해석한다는 거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들에게 물어봐라. 경우가 어떤지를 어떤 경우야? 그 음모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뭐로써? 비밀이라고 비밀로 유지될 수 이거 목적격 보호죠. BPP야. BPP에 대한 목적격 보호 오형식의 수동이야.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로 될 수 있는 경우 확률이 어떤지를 확률이 있는지를 물어봐라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비캡트가 맞는 이유는 오형식의 수동이고 당연히 음모가 유지되는 거죠. 이걸로이기 때문에 오형식의 수동이니까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remain이라는 것은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보호가 나려는 주격 보호죠. 보호 자리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나야겠지. 부사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remain 여기서 silent를 쓸래, silently를 쓸래를 물어보는 건데 silent 쓸 수 있는 게 remain이라는 이 형식 뒤에 지금 보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서 봐봐. 여기서 만약에 to try라고 하는 순간 시도하는 것은 이해하는 걸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를 그죠? 그들의 기저하고 있는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리고 왜 이것이 그런지 이것이 뭐야? 그들이 믿거나 혹은 믿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을 믿거나 믿기를 원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만약에 투부정사를 그냥 써버리는 순간 이거에 대한 지금 동사가 나른 동사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의 주어인 구예요. 주어 구. 시도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죠? 그들의 기저된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또 뭘 이해해? Y절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동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뭘로 바꿔야 돼? 이해해버려라 라는 그냥 명령문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 덥죠? 덥네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는 종종 옵니다. 어디에서 오죠? 특징적인 어떤 무리의 그룹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는 대략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나는 주목할지도 모릅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뭐랑은 반대로 당구공과의 반대로 한 쌍의 당구공과는 반대로 자 인과관계를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구공과는 별개로 그들이랑 두 명의 사람을 봤겠죠.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종종 인과적으로 서로에게 먼 거리에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구공은 인과관계가 땅 무조건 먼 거리가 아니고 근거리 부딪혀야지만 인과관계가 되는데 사람은 먼 거리에서도 인과관계가 된다는 걸 주목할지도 모릅니다죠. 당연히 사람은 먼 거리에서도 인과관계를 일으킬 수 있죠.
자, 언급은 뭐에 대한 언급이죠? A person, 그죠? 몇 피트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죠? 언급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도록.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저기서 나와! 라고 내가 말을 하면은, 이게 원리죠. 멀리 떨어진 사람이 그걸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원거리에서도 인과관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1번은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사람들에게서 인과관계는, 그죠? 더 오랜 지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 공보다. 오랜 지연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너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말한 이후에. 야, 저 비켜! 라고 했을 때 바로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천천히 좀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는 거죠. 뭐와는 다르게? 케이스와는 다르게. 어떤 케이스냐면 하나의 공이 또 다른 공을 친다라는 케이스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당연히 지연이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안 한다니까 2번도 맞는 것 같고, 주목할 만한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들 스스로 뭐 없이 또 주목할 만한 것도 있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필요 없이, 어떤 외부적인 힘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부적인 힘이 꼭 없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한 당구공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발생되어진 움직임은 다루고 있습니다. 강력한 인상을. 어떤 강력한 인상이냐면 움직이는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가 움직임을 야기한다라는 강력한 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방식에서. 맞잖아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왜냐면 나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들은 움직입니다. 스무스, 부드럽게. 자, 예기치 못한 방식이 아니고 공은 딱 가게 되면 딱 직선으로밖에 안 가잖아. 자유의지가 없잖아.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지. 자, 쭉 보게 되면 5번은 서로 함께 취해졌을 때 몇 가지의 상호작용의 인과관계는 구별해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구별해냅니다. 뭐로부터? 간단한 고체로부터. 당연히 인과관계가 고체랑 뭐랑 지금 자꾸 비교하는 거야. 고체랑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구별해낼 수 있다. 당연히 5번도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공은 이렇게 된다. 차이를 자꾸 말하고 있으니까 구별해낼 수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탑뷰잉 2번 관점의 글이었죠. 2번 관점의 글은 예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예시가 서로 반대되는 예시였고, 대조. 이 대조가 뭔지를만 잘 알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예시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몇몇의 뮤테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떤 뮤테이션이냐면, 그죠?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나이가 50대 때 죽게 하는 그런 뮤테이션이 나타났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50대면 당연히 죽는 거야. 그런 뮤테이션이 나왔다 생각해봐라. 이것은 확실하게 불이익이 많습니다. 맞잖아? 왜냐면 50대 때 바로 죽으면은 이득이 아니죠. 그러나 단지 조금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단지 조금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동물들의 99% 이상은 뭘 운반하는, 이러한 뮤테이션을 운반하는, 돌연변이를 운반하는 99% 이상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가 아니고 절대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의 질병의 효과를,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거기 때문에. 뭐 하기 이전에? 그들이 이것이 발현하려는 경우를 가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50대기 이전에 죽을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죠. 50대 때까지 살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어? 인간밖에 어디 있어? 물론 거북이 빼고. 그러니까 다 그 전에 죽을 거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질병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뭘 의미했습니까? 이것이 꽤 뭐 할 것 같다고? 남아있을 것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population, 개체 수에. 맞죠?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악영향 끼치는 게 아니잖아. 50대 때 발현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악영향이 없으니까 여전히 존재할 것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때문에? 이거 좋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자연 선택의 힘이,
그러한 너무 진보되어진 나이에서의 자연 선택의 힘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까지가 첫 번째 A죠. 자, A는 어떻게 요약할래? 요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 발현하는, 그죠? 뮤테이션, 그죠? 돌연변이는 그대로 있다. 뭐 나는 요 정도로 요약을 할 것 같아. 나이가 많을 때 발현하는 돌연변이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별로 악영향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 반대로 대조가 나왔죠? 두 번째, 만약에 돌연변이가 동물들을 죽인다면 2살 때 죽인대. 그들을 낮추면서 뭐가 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할 때 그들을 낮추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때 그들을 스트리킹 다운, 약하게 하면서 2년 전에 죽인다면 진화는 뭐 할 것입니까? 그것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매우 신속하게. 여기서는 나이가 적을 때 발현하는 돌연변이는, 그죠? 이거는 바로 없앨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완전 반대죠. A랑 B랑 지금 대조가 돼버렸네. 그죠? 그 다음에 동물들은, 그런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곧 아웃컴페리드, 그죠? 곧 도태될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충분히 운이 좋은 놈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게 충분히 운이 좋은 놈들에 의해서 압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레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해, 그죠? 그리고 생식적인 나이대를 포함하고 있고 그해 강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여버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됐습니까? 자, 그 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뮤테이션들은 쌓일 것입니다. 안 좋은 돌연변이는 축적될 것입니다. so long에서는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죠. 그럼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나이가 많을 때 발현하면 그대로 존재하고 나이가 적을 때 발현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쌓일 거란 얘기는 존재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 어떨 때 존재하는 거야? 나이가 많아질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만, 뭐한 이후에 그들이 충분히 생식할 만할 만큼 이후에 그들의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문제적인 뮤테이션은, 그죠?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식한 이후에 라는 건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나이가 많은 이후에, 생식이 끝난 이후에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그죠? 나이가 든 한, 그것들은 축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죠. 너무 좋았던 문제니까 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까요? 자, 내재적인 행동은 사용되지, 뭐에 대해서? 음식을 찾는 거에 대해서, 뭐와 같은? 목풀을 뜯는 거, 그리고 시체를 파먹는 거, 사냥 같은 거와 같은 음식을 찾는 거에 사용되어진 내재적인 행동은 훨씬 더 의존적입니다. 학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찾기가 학습 같은 거에 의존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보다? 행동보다. 음식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죠? 짝짓기라든지 네스팅, 둥지를 트기, 먹는 거, 그 다음에 프레이킬링 행동은 훨씬 더 본능적일 것 같습니다. 소비하는 것은, 그죠? 사냥이라는 것은 학습이고 소비는 뭔가 또 본능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학습에서의 더 큰 의존성, 음식을 찾는 데 있어서 학습에서의 더 큰 의존성은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야생에서 동물들이 블랭크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찾는데 학습에서의 더 큰 의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냥은 학습에 의존적이니까. 근데 그것은 야생에서의 동물들이 블랭크하도록 만듭니다. 그 블랭크가 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2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죽이거나 음식을 소비하는 데 사용되어진 행동들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근데 갑자기
여기는 다르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사냥과 소비가 같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네. 갑자기 이상하네. 그죠? 이 사람은 환경학적 이 사람은 주어 부릅니다. 이러한 다른 다른 행동 시스템이 열려 있고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의 효과에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사자인데 어떤 걸 사냥하는 그녀의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는 좋은 예시입니다. 뭐에 좋은 예시냐면 열려있는 시스템에 개방 시스템에 좋은 예시입니다. 그죠? 원래 사냥이라는 것은 학습인데 열려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뭔지 봅시다. 헌팅하는 암사자들은 인식합니다. 그녀의 프레이를 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으로부터 그녀의 먹잇감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접근합니다.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배웠던 대로 했겠지. 이 사람은 즉 뭐냐면 새로운 생물학자인 이 사람은 썼습니다. 그 헌트, 사냥의 매우 세부 사항들이 매뉴얼대로 착착착 되는 게 아니고 뭐하다는 거야? 다양하다라는 걸 썼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녀가 사냥할 때마다. 그러므로 간단한 반사궁이죠. 간단한 반사궁에 어떠한 결합들, 어디에 놓여져 있는 신경 시스템에 놓여져 있는 단순한 반사궁의 어떠한 결합들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다양성을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한 것들이 단순적인 뭐 학습 같은 걸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슬금슬금 기어서 가야겠다라고 배웠던 것들이 단순한 것들이 무한한 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그 음식을 얻는 거에 대한 요구에 무한한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거에선 적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요런 거라는 게 무너졌다는 얘기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냥, 근데 그 뒤에 사자 얘기가 나는데 사자는 그죠? 뭐 하기만 하면 안 돼. 사냥할 때 학습된 걸로만 하게 되면 이게 불충분이란 얘기지. 슬근슬근 가는 그죠? 충격 반사궁으로만 인한 어떠한 결합도 충분하지 않을 거란 얘기는 학습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플러스 뭐까지 써야 돼? 본능까지도 요즘은 추가돼야 된다라는 느낌이지. 끄집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음식을 찾는데 학습에서의 더 큰 의존성은 만들어냅니다. 야생에서의 동물들이 좀 더 뭐 하도록? 본능적이게 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조금 익숙해지도록 그죠? 환경에 좀 더 매뉴얼 바깥의 환경에서도 좀 더 익숙해지도록 정답은 그럼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1번 덜 협력적이지 못하도록 협력적이라는 얘기 안 나왔고 포식자의 접근을 감시하는데 덜 집중하도록 감시 얘기 안 나왔고 그죠? 그들의 자연적인 환경을 지는데 더 능지가 있도록 뭐 자연적인 환경 짓는 얘기 안 나왔고 훨씬 더 민감해지도록 시각적인 정보 안 나왔고 훨씬 더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의 다양성이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세계화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종종 연구되었습니다. 거시적인 현상으로서. 그러나 세계가 점점 그죠?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점점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시적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 개인한테는 세부적인 게 아니었고 좀 거시적이었어. 근데 개인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점점 거시적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했을 때 대체 개념의 필요성은 나오게 되었다.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대체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체 개념들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그게 뭐가 맞냐면 C로 받으면 되겠지. 제시문 다음에 C가 나오는 이유는 그죠? 대명사의 근거를 들면 되는데 제시문에서는 대체 그죠? 컨셉트거든. 이 대체 개념을 받는 게 C에서 어디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대체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그죠? 세계주의자 혹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대체 개념들은 그러므로 빈번하게 사용됐습니다.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밑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됐습니다. 개인들과 함께. 뭐로써? 분석의 결과로서. 이게 대체 개념이 뭐가 튀어나왔냐면 세계주의, 세계 시민이라는 게 튀어나왔죠. 여기서 세계주의라는 것은 해석이 됩니다. 뭐로써?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뭐랑? 글로벌 시민권이랑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이거랑 요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글로벌 시민 의식이 뭔지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 B예요. B는 세부사항입니다. 뭐냐면 글로벌 시민권에 대한, 그죠? 글로벌 시티즌십. 그죠? 예를 들어 문화심사회학자 요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자, 뭐가 되는 것이 세계주의자가 되는 것이 의미한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야? 누군가가 능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더 큰 사회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계 시민권은 내가 더 큰 사회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세계주의자들은 밀접하게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주의자들은 얻습니다. 성찰적인 어떤 인식을 얻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를 인간으로서 연결시키는, 뭔가 나라로서, 어떤 미국인, 한국인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인간으로서. 자, 그게 뭐냐면 또 A가 나왔어. 그죠? 이것도 세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인간으로서 보는, 이것은 요구합니다.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면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편견과 가정을, 의문을 가지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금 의문을 가지는 능력을 표현한다. 내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란 의견, 중국 사람의 정체성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반드시 필수적이거나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난 그냥 인간이야. 내가 하루는 저기 문화권에 있다가 하루는 동양권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인간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12A가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 자, 도시 딕셔너리 사전이라든지 전화번호북은 뭐로부터 모든 도시로부터 리포터 지역의 보도에 대해서 이런 모든 책이라든지 전화책은 굉장히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내부 딕셔너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S는 뭐뭐처럼인데 내부 딕셔너리가 중요한 것처럼 이런 느낌이죠. 가치가 있는 도구인 것처럼. 뭐의 기관에, 어떤 기관이냐면 그 혹은 그녀가 그 관할 구역에서 마주칠 기관의 내부 사전이 중요한 도구인 것처럼 이런 느낌이죠. as가 나오고 주어 동사 도치가 되면 뭐뭐처럼이라는 양태의 s라고 했고, 이때 a는 대동사라 그랬죠. 대동사는 앞에 걸 받는 거야. 그죠? valuable tool인 것처럼을 받는 겁니다. 내부 사전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처럼 전화책도 중요한 도구이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쭉 가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2번부터 볼까요? 라이브러리는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한 책들을, 비록 이것이 더 나을지라도 리포터가 그들 자신의 북사본을 사는 게 나을지라도, 그러니까 도서관에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을지라도 도서관들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떠한 의학적인 리포터도 일할 성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메디컬 딕셔너리 없이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책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노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된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아닌이죠. 그러면 비즈니스 리포터 또한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다. 뭐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기본적인 경제 텍스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한 교본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지. 5번 이후부터 봅시다. 그러한 숫자를 가지는 것. 그 숫자가 갑자기 왜 나와? 생뚱맞게. 그죠? 5번에 정답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전문가들은 그거에 맞는 교본이 필요하다야. 근데 갑자기 그 숫자를 가지는 거, 숫자가 생뚱맞게 왜 나오냐는 얘기야. 그 숫자가 뭐냐면 전화번호 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단지 쓰고 다른 사람이 그냥 디포짓은 한 사람이 돈을 넣고 다른 사람들이 꺼내 쓰기만 한다면 그 계좌는 start bouncing, 부도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위에 갑자기 한 사람은 저금만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쓰는 사람 있으면 거덜날 거란 얘기죠. 그러나 그럼 그 위에는 뭐가 나오겠어? 잘 균형을 맞추는 얘기가 나왔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도 일단 2번부터 볼까요? 만약에 어떤 것들이 올라간다면 엄청난 에너지의 drain, 그죠? 에너지의 빠짐은, 그죠?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가 있는 관계에서의 에너지의 빠짐은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적다는 것을. 그죠? 공동 계좌 시스템은, 즉 이게 뭐냐면 조인트 세이빙으로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계좌는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체계적으로 더 크도록 만들어냅니다. 공공의 계좌는 크도록 만들어내잖아. 우리 펀드 같은 거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득으로 이제 더 나눠 갔잖아요. 비슷하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관계에서 잘 수행한다면, 유지를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관심하다면, 자 봐봐요. 갑자기 4번에 뭐가 나왔냐면 공동 계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4번에 비슷하게라고 해서, 비슷하게라는 건 그 위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그 비슷하게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유지하는 거를 잘해.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면 그 공공 계좌는 곧 불필요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한 사람만 신경 쓴다는 얘기에 비슷한 게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지. 왜냐면 이것도 한 사람만 예금하고 나머지를 뺏쓰게 되는 순간 균형이 파괴된 거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아니했다. 넘어갑시다. 10번. 자, 크고 산업적인 도시들의 성장은, 그죠?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결과냐면 종종 얼바니즘, 도시주의로 알려지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도시는 dissolve the informal control, 그죠? 뭔가 정보적인 통제를 용해시켰다. 정보적인 통제를 녹여버렸다. 그 마을에, 혹은 작은 마을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녹였다는 얘기는 정보적인 통제를 조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옆집에 누구 살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았거든. 근데 그런 정보적인 통제를 dissolve, 녹였다는 얘기지.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도시 거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응에서, 그리고 높은 도시의 거주가 강도가 요구하기 때문에, 온순한 조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랑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의 사회는 발달시켰습니다. 뭘? 넓은 범위의 방식을, 어떤 방식이냐면 도시의 행동을 통제할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은 규제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나오는데 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럼 정답은 고르면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컨디션, 크고 산업적인 시티의 도시의 컨디션은 만들었습니다. 뭐가 하도록? 도시 사회가 정보를 가지지 못하도록, 정보적인 통제를 강화시키도록, 그러니까 정보적인 통제를, 마을 사람들의 정보적인 통제를 없애도록이기 때문에 리무브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뭘 생산하면서? 규제적인 어떤 조치들을 생산해내면서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63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주십시다. 감사합니다.